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공공복지 분야에서 전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표 복지라는 브랜드로 전국 복지 사업의 선도적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는 서대문구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 중심 도시 희망 서대문을 이끌어 나가는 서대문구청 문석진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선 5, 6기에 이어서 민선 7기 우리 서대문 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다시 구정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5, 6기 때 첫날 세족식으로 주민의 발을 씻기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첫날 우리 주민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으로 항상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도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미리 춥다고 예고를 받아서 그런지 또 막상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막상 이게 기대한 것보다는 또 그렇게까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6기에 이어서 민선 7기에도 서대문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요. 이전과 다르게 민선 7기의 핵심 가치를 말한다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민선 7기는 사실 민선 5, 6기 때는 저희가 이제 복지라든지 또 안산 자락길처럼 우리 환경을 중심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과 공존의 가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교육이라든지 문화 그리고 우리의 도시가 미래 도시를 품을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6대 권역을 발전시켜가는 이런 것들을 저는 7기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과 다르게 6대 권역으로 확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석진 구청장님 하면 키다리 아저씨, 또 복지 서대문이 떠오르는데요. 키워드에서도 보이듯이 국민들에 대한 정말 세심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복지 그러면 예산만 투입해서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복지 체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IT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IT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IT 1, 2, 3, 4, 5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IT 첫 번째는 이를테면 흔히 전하는 콜이죠. 그래서 IT 첫 번째는 콜. 그래서 천사콜이라고 해서 복지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를테면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카카오톡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선생님이든 통장님이든 이런 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 이렇게 카카오톡을 하게 되면 그 톡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IT 두 번째가 톡. 그리고 이제 IT 세 번째는 복지를 전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복지 웹, 그러니까 그 IT 웹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복지 주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각종 복지 기관이라든지 우리의 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복지 웹이 되겠고요. 이제 네 번째가 저희들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복지 맵입니다. IT 맵인데 보신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복지 방문 지도.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각 통별로 가장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덜 어려운 사람, 그나마 좀 나은 사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한 10,000세대 정도가 복지 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복지 네트. 그래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냐 하면 이를테면 SKT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KT라든지 LG하고도 계속 늘려갈 건데요. 우리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분들이 1,000명이 해당이 되시는데 이분들과 전화 통화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3일 이상 아무런 전화 통화나 문자 송수신이 없으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아니하면 방문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고독사 방지에 대한 프로그램. 그래서 IT5가 넷입니다. 그래서 이런 콜이라든지 또 웹이라든지 톡이라든지 아니면 맵이라든지
또 아니면 넷 이렇게 해서 IT와 연결된 이런 복지 시스템 이런 걸 강구해서 네.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서대문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아주 네. 다양한 네.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색 기부도 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백과정 보듬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냈는데 네. 법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면 발굴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복지 관련된 간호사분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오면 법적으로 돕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주변에서 기부를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이름을 백과정을 보듬자라고 해서 백과정 보듬기로 정했는데 네. 평균 매월 30만 원을 일정하게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지정 후원 계좌로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현재 201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39가정을 했고요. 30억 원이 누적액이 전달이 돼 있습니다. 아, 네. 정말 큰 돈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연말을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네. 네, 이 연말을 맞아서 산타런이라는 이색 마라톤 네, 그렇습니다. 대회도 네, 기획하셨다고 저희가 바로 들었습니다. 내일 산타런이 있는데요. 아, 네. 산타런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산타런에 참여하면서 회비를 지원금으로 냅니다. 15,000원씩 내는데 보통 한 700명, 800명 정도 오시는데요. 절반 정도는 자기들이 이렇게 회비를 내시고 절반 정도는 그냥 참여하셔서 네. 산타 복장을 하고 네. 연세로 해서 뛰어서 네. 연세대학교를 한 바퀴 돌아 나오는 겁니다. 진풍경이겠네요. 네, 한 400에서 저희는 한 7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 보통 작년에 한 700명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4km를 뛰면 조금 힘드시긴 하지만 네. 천천히 뛰면 됩니다. 예. 네, 전부 산타복을 입고 뛰니까 네. 산타런입니다. 네. 그리고 행사가 마쳐지면 또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그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 모인 그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이 당연히 되나요? 이번 또 겨울에 예.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산타 복장하고 런을 하시고 나서 네.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네. 또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재미도 함께 있는 네. 그런 기부 행사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 나눔 활성화를 위해서 라면 모으기도 하고 예전에 계신다고 했었죠. 들었습니다. 네, 뭐 천사라면 이런 걸 쭉 했는데 예. 라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이제 모으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푸드뱅크와 관련돼서 푸드 트럭을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기증해 주셨어요. 이를테면 이제 2,500만 원 상당이 되죠. 예. 그분들이 1% 나눔 운동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모든 직원분들이 월급에서 1%를 떼서 그걸 이웃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시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네. 저희 서대문구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푸드뱅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푸드트럭 이를테면 이를 실어서 나르고 하는 이런 푸드트럭을 하나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아주 의미 있게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이 서대문 구민들은 정말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겠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특별히 우리 서대문구가 예. 우리 지역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따뜻한 분들이 모여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네. 서대문 지역에 있는 기관 중에 대표적인 세브란스 병원도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일을 또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공공복지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전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선도적인 모범 사례로 네. 이 서대문구가 항상 이슈화되고 있으니까요. 네. 항상 이런 그 소외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이런 여러 사업들이 정말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복지국가 이상을 다가가야 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복지자원을 발굴하는데 백화점 보듬기라든지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하면 도움의 손길들이 있고요. 우리 사회에 기부하고 있는 문화들이 전 충분히 있고요. 항상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과정이 이걸 증명하고 있고요. 또 이 어려움이 투명성 있게만
제대로 전달된다고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항상 손을 내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100가정 보듬기가 또 1000가정, 10,000가정 이렇게 네. 모두가 서로 함께 보듬어줄 네. 수 있는 네.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네. 현재 이제 장애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교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네, 내년 이제 하반기가 되면 네. 완공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 이분들을 교육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것 아니면 또 문예 교육이라든지 네. 아니면 직업 전환 교육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를테면 뭐 교육형으로 뭐 바리스타라든지 제과 제빵이라든지 네. 뭐 이런 직업형, 교육형, 문화형으로 해가지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인된 발달 장애인들이 사회에 함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이제 교육기관. 네. 그걸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모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발달 장애인들 특히 이제 그 학생 계층에 해당되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시키는 바리스타라든지 제과 제빵을 시키는 네. 이런 이제 키움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일정하게 하고 나면 오름 카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카페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름 카페는 실제 우리 취업과 연계가 되네요. 안산자락길을 돌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카페인데 네. 상당히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요. 여기 네.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그 구청 1층에는 네.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또 바리스타들이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함께 직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저희들 그 도서관이 있어요. 예. 이 도서관에서 또 장애인들이 와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네.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진아 도서관, 우리 서대문구청 그리고 오름 카페 이런 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간 그 발달 장애인들 보호센터가 있는데 네. 지금 좀 고지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건이 되어지면 네. 이제 평지로 옮겨서 이분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울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관련돼서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75시간 정도 한 달에 이렇게 이제 보장이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뭐 교육형, 뭐 문화형, 체험형 이런 것들을 네. 잘 결합해서 지원해드릴 생각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실제로 네. 일자리잖아요. 예. 지금 현재 76명이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업의 일자리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105명으로 내년에 늘릴 계획입니다. 어떤 형태의 일을 하시냐면 특히 요즘 대표적인 것이 예. 보육하는데 통합형 보육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와 일반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장애인 분들이 가셔서 직접 도우미를 하시는 거예요. 17분이 하고 계시는데 네. 처음에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의외로 적응 잘하고 계시고 네. 어린이집에서 도움이 실질적이다.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합니다. 네. 그래서 10분 정도를 더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발달 장애인을 오히려 돌봐주는 장애인들이 네. 조금 상태가 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해서 또 같은 장애인이지만 더 어려운 장애인을 돌봐주는 이런 요양적인 프로그램을 돌봐주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한 네. 10분 정도를 더 교육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이 방금 말씀해주신 모든 활동들이 네. 다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네.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립할 수 있도록 네, 교육도 시키고 예. 현장도 만들어드리고 그러니까요. 또 실제로 소비자들이 와서 네. 또 감사하게도 네. 또 커피도 잘 사 드셔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자립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네.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보장된 거니까 예. 그 정도만 되어줘도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자립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작은 숫자라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거니와 네. 그리고 또 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서대문구에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네, 이미 제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이슈죠. 바로 고령화 문제인데요. 벌써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르게 2017년에는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거든요. 이미 저희는 접어들었고요. 저희는 그 노인 인구가 4만 9천 명, 5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저희들 이제 전체 서대문 인구가 32만 명인데 이미 16%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치네요. 네, 16%면 이미 고령 사회고요. 그렇죠. 저희는 고령화를 지나서 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어떤 그 고통이 있냐면 나이 드시면 아프시잖아요. 질병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거든요. 빈곤의 문제. 그리고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또 소외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네 가지 제일 어려운데 어르신 일자리를 저희들이 예전에 4년 전에는 한 1,700명 정도 있다가 4년 동안 꾸준하게 3,400명 2배 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5,000명까지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400명씩 더 늘려서. 근데 이 3,400명이 일을 하시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십니다. 무리하게 일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 급식을 돕는다든지 아이들 통학을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골목을 청소해 주신다든지 이런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어르신들이 이 소득으로 빈곤에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고요. 소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또 무일하고 아무것도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출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보면 이 어르신들이 가장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물론 그 일자리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현재 기초연금이 25만 원이고요. 저희가 일자리로 드리는 그 매월 드리는 금액이 27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52만 원을 수령하시는 셈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 빈곤의 문제는 어느 정도 조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모이시니까 만나시니까 외롭지 않고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지내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질병 문제가 조금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항상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러한 것을 조정해주고 해주는 이제 시니어 클럽을 지난번에 또 개관을 했어요. 시니어 클럽의 가장 최근의 사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청소를 어르신들이요 직접 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세차를 해드리는데 증기세차랍니다. 증기세차. 증기세차. 스팀이 나옵니다. 스팀이 나와서 세차를 하는데 시중보다 훨씬 싼 가격을 하죠. 너무 좋네요.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럼 세차를 내부 세차까지 다 해드리세요.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이미 지금 어르신들은 굉장히 또 체력들이 좋으세요. 일도 잘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나이가 드셨어도 실제로 겉보기에도 그렇고 또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그럼요. 요즘 일도 참 평균 잘하세요. 수명이 아주 그래서 늘어났잖아요. 두 분이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운전도 직접 하시고 또 같이 스팀 세차도 하시고 이런 것도 이제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시장형으로 개발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익형뿐만 아니라 시장형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를 강화시켜 갈 것이고요. 5천 명이 하게 되면 저희들 어르신 인구의 그래도 한 10분의 1 정도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상당히 어르신들의 문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많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쪽에서도 저희들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 이런 것이 아주 활발하고요. 이미 그 어르신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한 2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인복지관 가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하세요. 뭐 연극도 하시고요. 그분들 뭐 라인 댄스 같은 것도 잘 하시고요. 물론 이제 조용하게 계신 분들은 뭐 바둑장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좀 활동적인 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탁구라든지 이런 것도 잘하시고 고전무용도 잘하시고요. 이분들이 매년 또 연말에 발표회도 갖고 계시고요. 저희들 14개 동인데 동마다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 그 대학이 있어요. 어르신 문화대학이. 그래서 매년 문화대학을 열고 있고 이분들이 다양하게 뭐 서예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자서전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바쁘시겠어요. 14개 동이 다. 네. 네. 이런 좋은 사업들이 다 홍보가 참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바로 신촌과 이대인데요. 청년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지원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이제 창업, 내지는 일자리일 거고요. 또 이제 문화, 어떤 즐길거리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이를테면 청년 창업센터가 저희들 이제 이름은 청년 창업 꿈터라고 지었습니다. 꿈터. 네, 그래서 신촌에 있는데 이제 옛날 모텔 자리입니다. 이제 샤인 모텔이라는 모텔을 사서 개조를 했어요. 레지던스형입니다. 그래서 8개 업체에 20명이 거기 입주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당연히 나가셔야 되고 거기는 다 미혼이죠, 청년이죠. 청년분들이 거기 이제 지내고 계시는데 청년 창업 꿈터 1호가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2호도 내년에 할 겁니다.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속적으로 계속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2호, 3호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가 이제 우리 신촌 중에서도 이 좀 모텔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쪽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직접 창작 놀이센터라고 해서 연대에 그 지하보도가 있는데 지하보도가 거의 이용이 안 되거든요.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하보도를 이제 새롭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창업 카페 가서 보시면 생각보다 지하도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된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연대 바로 지하보도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발전소라고 해서 우리 바람산 옆에 창작에 대한 기획, 공연, 발표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공간이고요. 여기에는 신촌이 다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좋은 다 유리로 돼서 아주 잘 튀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공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청년문화 전진기지라고 해서 현대백화점 앞에 그 놀이터 공원이 있는데 그거를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청년문화 전진기지에서 다양한 공연이 이제 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또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청년누리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포스코가 1% 나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땅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는 건물을 지어서 각 층마다 6명씩 해서 18명이 서로 쉐어하우스의 개념으로 청년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은 하나씩이고요. 한 층에 거실은 하나고 그다음에 화장실과 목욕탕은 둘이 공유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누리도 아주 싼 금액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20만 원 미만 이런 수준이고요. 또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청년들이 2와 1가라고 해서 2개의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래서 2지붕이라고 지었습니다. 한 가족 이렇게 해서 이분들도 원룸의 방식으로 여기는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최소 뭐 7평에서 한 13평 정도, 15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기거하시는 분들도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9세가 넘어가면 나가셔야 되고요. 결혼하게 되면 물론 나가셔야 됩니다. 혹시 그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협동조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이. 그래서 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따로 관리를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또 이번에 홍은동에 저희가 SH와 함께해서 거기는 신혼부부, 그다음에 국가 우리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청년, 청년이 93명에게
거기 입주하게 되는 이런 또 공간이 이번에 네. 마련됩니다. 내년 3월이면 입주될 텐데요. 예. 93명의 청년을 모집하는 거니까 네. 작은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럼요. 거기 상당히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입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입주 공간, 네.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창업 공간, 네.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 공간으로 문화 전진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네. 서대문구의 노인이라든지 네. 청년 그리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이 소외 계층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외된 저희는 분들이 하여튼 없고 계층별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예. 청년이라든지 네. 또 어르신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네. 각각 타겟을 대상으로 예. 저희들이 그 정책들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우러지는 것이 네. 저는 이제 또 지방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촌하면 각종 거리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또 이뿐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곳이 생겼더라고요. 네. 바로 박스퀘어라는 네, 곳인데 이곳에 대해서도 좀 설명 박스퀘어는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스하고 스퀘어를 합성시킨 네. 그런 이름이 되겠는데요. 박스는 컨테이너몰 박스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청년과 노점상을 입주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이대 앞에 노점상이 46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이대 앞에 우리 상인들과 학생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거리를 좀 내주고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께서 계속 노점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자로 일종의 소득주도 성장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상가를 신촌 기차역 앞에 화장실 있는 데를 다 철거하고요.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몰로 60개의 상가를 만들었습니다. 네. 3층으로 예쁘게 아주 잘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런던에 있는 박스팍이라고 하는 것을 벤치마킹했고요. 네. 여기에 청년들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청년 상인 17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노점상 분들이 현재는 24분이 들어와 계시고 또 이래저래 정리되시고 14분이 남아 계세요. 예. 그 이대 앞 거리에. 그래서 이분들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 마저 들어오시면 노점상과 청년이 어우러져서 좋은 또 하나의 그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특별히 내일 이제 산타런 행사 때는 산타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네. 일정하게 저희가 또 이제 구매 티켓을 또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15,000원씩 내신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 5,000원 정도는 또 박스케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라는 게 딴 건 아니고요. 이제 음식들 주로 팝니다. 네. 1층에는 노점상분들이 주로 입주해 계셔서 이제 다양한 예전으로 치면 이제 길거리 음식인데요. 네. 그쪽에서 음식도 사 드시고 아니면 또 2층에 청년들이 있는 네. 카페라든지 또 수제 맥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공예품들 팔기도 하고요. 3층에도 이제 수제 맥주 파는 데가 있고. 네.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예전에는 뭐 그 화장실이 있던 공간이라서 거의 뭐 버려진 공간인데 이번에 잘 활용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저는 또 우리 그 이대 앞에 아직 14분 남아 계신데 이분들도 같이 좀 모셔서 좋은 공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박스퀘어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스퀘어가 전국 최초로 네. 노점상의 자영업자 전환을 도운 점을 인정을 받아서 네. 2018년 그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도 네.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공공디자인 대상을 네. 이번에 3번째 수상했는데 세 첫 번째. 번째는 예. 연세로에서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연세로는 연대 앞에서 네. 신촌전철역까지 550m 공간을 주말이면 차 없는 공간. 네. 그래서 유명하죠. 예, 차 없는 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만들 때 모든 상인분들 그리고 거기서 일했던 노점상분들 그리고 주민들하고 다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공공디자인 대상을 그때 대통령상 주셨는데 네. 주셨고요. 두 번째는 안산 자락길. 우리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 서대문 구청 뒤에 있는 안산. 이게 이제 무악산인데요. 예. 네, 경기도 안산하고 혼동이 돼서 좀 손해를 봅니다만 네. 그 안산 자락길이 무장애 자락길입니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거든요. 네. 계단이 없습니다. 안산 한 바퀴 삥 도는데 7km 2시간 걸리는데요. 네, 배리어 프리존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고 있고요. 네. 이 안산 자락길이 그 공공 디자인 대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번째로 박스케어.
이게 이제 노점상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가장 어려운 계층인 노점상 분들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지금들 많이 호응해주고 계셔서 저는 성공적인 또 하나의 소득 주도 성장의 모델, 노점상이 자영업자가 되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꼭 성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박스퀘어가 그렇다면 어떻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박스퀘어 여러 가지로 어저께 그 이화여들이든지 그쪽에서 이런 설문조사도 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메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든지 뭐 디자인 문제 여러 다양한 이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반영해서 좀 더 젊은이들에게 맞는 이런 취향으로 다가가고 또 저희가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새로운 명소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조금 더 좀 사드 문제가 풀어져서 신촌으로 오시게 되면 거기도 또 방문하는 좋은 장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박스퀘어가 이런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서대문구는 9개의 대학이 있는 구로 그렇습니다. 유명한데요. 대학이 제일 많습니다. 교육에 아주 많은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육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신도시는 그 교육하고는 맞지 않는 건데 제가 합성으로 그냥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강조한다는 뜻으로 교육 신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대학이 9개가 있어서 권역별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센터를 만들자. 근데 이미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형태를 4개 권역, 그러니까 다른 3개 권역에 만들 계획이고요. 우선 당장 가재울 지역에 먼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만들어지면 이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과 대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를테면 드론이라든지 또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체험실을 강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4차 산업혁명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자. 이러한 것들이 있겠고요. 또 이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홍제동이 개발되어질 때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청소년과 일반 성인들도 평생학습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북가자동에 저희가 도서관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계층은 청소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도 다 포함해서 좋은 도서관을 서울의 분관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1000평의 땅이 준비되어 있고요. 전 이 부분도 역시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 청청이라고 최근에 하고 있는 구청을 전부 다 이용해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짜서 공연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어떤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만들어지고 동아리도 만들어지고 또 혁신 교육을 통한 다양한 일들이 부모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4년에는 신촌을 포함한 4대 권역을 중심으로 이 도시 발전 전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7기에는 북가자와 서대문 지역을 추가해서 6대 권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대문이 주로 지하철로 따지면 신촌, 그다음에 홍제, 그리고 가자, 그리고 이제 서대문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가자 지역을 북가자로 서로 또 나누고 또 이제 아현 쪽을 이를테면 서대문하고 이렇게 나눠서 역대 권역으로 했는데 그중에 가장 치중하고 있는 것은 홍제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촌이 그동안 여러 변화를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는 홍제 권역을 언더그라운드 시티라고 해서 지하 도시를 만드는 계획인데 이건 이제 저희들이 만든 이름이고요. 홍제 지하철역을 좀 더 지하 공간을 보행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뚫어서 홍은 사거리까지 연장을 해보자. 그러면 지하 공간이 더 길게 홍제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왕시장 재개발을 유도하고 또 이 옆에 홍제 2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홍제 3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홍제역과 연계해서 같이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홍제 역세권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기존의 인왕시장이 시장 현대화 사업도 필요한 일이고 네. 또 요즘은 주차장이 또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차장 사업도 필요하고 도시재생도 필요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사업에 그대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걸 잘 구성을 해서 예. 정부가 하고 있는 생활 SOC의 도심에서의 복합형으로 저희가 선도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홍제 지하철 역사가 단순히 현재 있는 조그마한 역사가 아니라 길게 지하를 더 파서 세 군데의 큰 영역들이 통합이 되어지면 그야말로 복합형의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네. 이것이 저는 SOC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네. 세 주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군데 영역에서의 주체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제 지하철역이 네. 특별히 지금 이제 에스컬레이터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쪽에 이제 한 30층 정도의 빌딩이 들어서면서 홍제 지하철 역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에스컬레이터로 연결을 해서 4층까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면 4층에는 우리 서대문구가 기부 체납받는 평생교육관이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그리고 홍제 지하철역에는 코엑스 지하와 같은 그러니까 별빛 마당이라고 그러나요? 그 도서관을 예. 별마당 도서관을 그 코엑스 지하와 같은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또 공공 서비스 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보건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주민과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홍제역 권역에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나요? 활성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이제 미래 도시답게 공간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좀 통합적으로. 유동인구라든지 예. 그 교통에 대한 환승하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신촌은 청년들 네. 젊음의 거리라고 하면 홍제권역은 정말 우리 서대문 구민들의 생활권역이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는 미래 공간으로서의 개발은 안 돼 있는 형편입니다. 예. 이 공간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제 쭉 나눠봤는데요. 네. 서대문구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네. 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문화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구청장님께서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화도시를 위해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안산 자락길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산 자락길이 다 완성이 돼 있고요. 가운데 홍제천이 흐릅니다. 그러면 안산 자락길과 홍제천을 통해서 네. 북한산 자락길이 연결되면 그야말로 산과 하천이 연결되는 생태적인 문화 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 문화 벨트를 전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독립문이 있고요. 독립문 그리고 형무소 역사관은 우리의 독립에 대한 그 고난의 장소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착공이 될 임시정부 기념관이 이제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바로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일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세 곳이 네. 연결이 되는데 예. 향후에 좀 더 중앙정부가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청소년 수련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청소년 수련관을 바로 그 위에다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임시정부 기념관 그리고 미래 100년에 대한 청소년 수련관 하게 되면 여기가 네. 역사문화 벨트가 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65만 명 정도가 서대문 형무소에 오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65만 명이 주로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단순히 둘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청소년 수련관 쪽에서 정말로 좀 제대로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것이라도 좀 더 공부하고 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또 임시정부 기념관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역사문화 벨트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네. 저희 서대문 신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네, 특히 여름에 물총축제, 예. 그리고 가을에는 맥주축제, 네. 그리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가 있거든요. 예. 봄철에는 우리 안산에서 열리는 벚꽃 음악축제 이런 것이 계절별로 이렇게 축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대표 브랜드의 축제들 네. 역시 우리 문화 생활에 크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속적으로 신촌이라는 문화광장을 통해서 다양한 버스킹을 통해서 또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기본권으로 누리게 이렇게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서대문구는 과거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생각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또 현재 그리고 네. 미래까지 함께 생각한다는 점에서 네. 그 행복도시 서대문구라는 슬로건이 네. 딱 잘 맞는 그런 네. 서대문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구청장님께서는 또 자치분권 지방정보협의회 회장도 네, 맡고 그렇습니다. 계신데요. 네. 정말 자치분권의 전도사라고 네, 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협의회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서 저희 한 30개의 시군구가 같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좀 더 분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 개헌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회원을 더 확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실제로 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 분권과 또 사무 이양도 함께 하면서 지방이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역에 살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우리 스스로 하고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광역정부가 하고 네. 광역까지 못하면 중앙정부가 해주는 이런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네.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어져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력이 강화되는 국가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위스입니다. 네, 스위스는 어떤 네, 분권이 가장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스위스가 세계 경쟁력 1위 국가로 되어져 있거든요. 예. 저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분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자치분권을 위해서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네. 지방 분권 활성화를 분명히 이제 얘기하셨고 네. 거기에 따른 분권을 지방 사무로 가져올 수 있도록 국가 사무에 일괄 이양하는 것,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세제 문제를 국세와 지방세 부분을 7대 3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 분권을 이뤄내는 것, 이런 것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가 발표한 것도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한다든지 또 향후에는 법인세도 공동과세 한다든지 조금 더 세제 개혁적인 측면도 예. 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구청장님이 이끄실 서대문구가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리 서대문구가 예. 지방 분권이 충실히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주민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 지방의 행정의 목표는 우리 주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인데 네. 목표는 행복도시입니다. 네. 우리 주민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는다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교육문화센터를 통해서 자기들의 소질을 개발해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보육 시스템을 잘 강화해가고 공교육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써 전체 주민의 행복도를 올리는 일들 이것을 목표로 하겠고 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마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일들을 네. 지속적으로 분권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네. 이것이 우리 서대문이 지향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도시 서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 여러분과 함께 주민의 소리를 듣고 또 주민의 행복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있어서 항상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대문구를 이끌어 나가는 서대문구의 행복나눔 지킴이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